예, 또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무주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선각이라고 이름 붙여진 제 수련 토굴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네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인체 건강의 5장, 즉 신장, 간장, 폐장, 위장, 이런 5장을 5개의 기운과 연결해서 내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이론적인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인들이 언어나 그리고 행동, 생활 이런 모든 양식에서 오행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음양오행설 이래 해가지고 동양 철학 하면은 당연히 이래 나오는 걸로 그냥 상식적으로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5개의 기운이 우주를 운행을 한다 하는 것이 오행이거든요. 이제 목화, 토, 금, 수. 우리 여기에 해와 달을 더 보태면 일주일을 설명하는 일월, 화수, 목, 금, 토. 즉 오행을 가장 기초로 해가지고 일주일을 만들게 되고 또 더해가지고 인체의 장부도 5개의 기운으로서 장부의 운행 질서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한 나라의 이 제도 전체를 결정짓게 된 나라가 한나라인데요. 우리가 왜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 그 장기판을 만든 게 초한지 그 둘이가 싸운 게 이제 장기라는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 한나라가 유방이 이제 결국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손자인 한무제가 자기 나라를 경영하는 큰 사상 체계를 만들 때 그 제자 백가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다 들어올리라 해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 음양오행론을 국가 운영 기틀을 잡아서 그렇게 한 게 이제 한무제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게 한의학에 있어서나 또 현재 중국 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드 의학하는 자연치유 파트에서는 이 오행의 틀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수는 물기운이라 그러죠. 검은색이고, 목은 간기운이라 그러죠. 봄에 올라오는 그 기운으로서 나무의 기운이라 그러는데 나무의 기운이 아니고 눈에 드러나는 나무가 아니고 자라나는 형상의 기운을 목이라 그러고 그 화의 기운은 불의 기운이잖아요. 그 불의 기운도 확 피어오르는 것을 불의 기운. 뜨거운 거는 당연한 거고 그 금의 기운은 굳게 만드는 기운이죠. 근데 이게 자연 삼라만상을 다 설명하는 이론일 뿐만 아니라 인체 내부를 설명하는 것도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어저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의 토의 기운이 우주를 전부 조화시키는 우주의 변화의 원리의 가장 핵심 작용이 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는 물이고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금은 쇠고. 근데 이게
물질로서의 그 어떤 형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운,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수의 기운, 목의 기운, 그리고 화의 기운, 금의 기운, 그 중앙을 조정 통제해가지고 더 크지도 작지도 않게끔 조화를 이루고 있게 하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토의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는 말이죠. 재밌는 게 우리 이 한자 영양권이라 한자라고 하는 한 나라의 글자잖아요. 한자 영양권에서는요. 이름의 학렬이 전부 다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금의 이 학렬인데 금의 학렬을 들어가는 거는 한자로 쇠금빈이 반드시 들어간 쇠북 종자가 제 학렬이거든요. 근데 제 아들의 학렬은 헤엄칠 영자입니다. 삼수변에 물수자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금, 수, 나무목은 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손자 쪽에는요. 이게 이제 주자가 나무목으로 시작되는 주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학렬도 오행의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적게 됩니다, 이게. 그 보면 어떤 한자를 쓰더라도, 흑토가 반드시 들어가는 저희 아버지 때가 이제 흑토자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학렬 들어가도 오행으로 들어가고, 일주일의 변화도 오행으로 들어가는데, 인체도 똑같이 오행의 기운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자, 중앙토가 제가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명치라고 이름 붙은 있잖아요. 명치라고 이름 붙인 여기가 중앙토에 시작되면서 양 전체를 조화시켜주는 에너지 중심점이기 때문에 중단전 바로 아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 밑으로 이제 비위장과 위장이 존재를 하죠. 이 중앙토입니다. 근데 콩팥이 우리 신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수, 물을 기우는 신장의 기운이 수. 그리고 목의 기운은 왼쪽 젖가슴 아래서부터 이렇게 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화야 당연히 왼쪽 젖가슴 왼쪽에 있는 심장이죠. 금은 폐입니다. 폐. 양쪽으로 두 개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술은 수에서 목으로, 목에서 화로, 화에서 금으로. 그 신장이 모든 에너지의 중심점이 됩니다. 제가 왜 그 신장의 명문호흡을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은 신장이 한의학적으로는 수의 기운이지만은 음양적으로 보면, 음양오행이라 그랬잖아요. 음양 쪽으로 보면은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그 속에 또 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은 완전하게 조화된 내용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도 수의 기운은 전부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80%가 다 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피의 기운이 전부 수의 기운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수를 관장한다 그래가지고 신장이 피를 다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피 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불의 기운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관장하는 것이 신장이 아니라 수 안에 불을 관장하는 곳이 진짜 불을 관장하는 곳이 신장이기 때문에 그 신장의 불기운을 살리는 것이 인체의 오행 전체를 조화롭게 하는 가장 1번입니다. 그 수련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오장육부에 생긴 병들은 신장 에너지의 불기운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명문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수, 즉 신장의 모든 에너지, 물과 불의 기운을 갖다가 동시적으로 합한 게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기자라는 말 자체가 물과 불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한자로 보면은. 그래서 물과 불이 합성이 되어 있는 이 기가 다 조정 통제하는 곳이 신장이거든요.
이 신장은 뭐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는 것도 보면 공포를 주관하고 죽음을 주관하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게 모든 장부의 제일 큰 형님입니다. 그래서 신장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이 호흡 자체를 우리가 명문호흡이라 그럽니다. 명문에서 신장이 확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면 이 신장이 운동을 하게 되면 불기운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그 살아나는 불기운이 그게 기운이지 그때 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따뜻한 열감으로 느끼는데 그 신장의 에너지가 우리가 내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단전에 아랫배 쪽에 하단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해혈 쪽에 인체의 피의 3분의 2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장 에너지의 물과 불의 기운이 아랫배 하단전 쪽에다가 집중을 해서 이 물의 기운을 모으게 되면은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이걸 어마어마하게 큰 환약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환약이라 이름 붙였거든요. 이 환약을 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단을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통상 아픈 사람들한테는 복식호흡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복식호흡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복식호흡은 내단을 대환단을 만들기 위한 기초. 그래서 단전이란 말이 붉을 단자에다가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붉은 기운, 물과 불에 합해진 이 기운을 모으는 밭. 그게 단전이죠. 그 이제 배꼽 아래에 3cm 되는 그 부분에 기해혈 그쪽에서 다 모이게 되면은 그 대환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 환약을 가지고 오행의 기운을 돌리면은 이게 속병은 다 없어지죠. 오장육부에 관련된 병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불치병이 암이 생기는 그 부위가 보면은 대부분 오장육부 그리고 그를 연결하는 그 연결 라인에서 대부분 생기게 됩니다. 담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설기암이라든지 췌장암이니 모든 암의 종류들을 보면은 오장육부에 냉기가 쌓이게 되면은 암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오장육부의 냉기를 없애주는 것이 결국 자연치유법이거든요. 자, 제가 이 오기신공을 하면 모든 자연치유의 가장 근본이 되는 오행을 돌리는 기운 수련, 즉 운기법을 요 다음번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기초 이론을 오행 이론으로서 완전히 감을 잡고 있어야 내단을 어떻게 오행 쪽으로 잘 돌아가느냐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중단전 수련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내단을 가지고 우리 온몸회가 건강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걸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돼야만이 나중에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신이 밝게 됩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수련법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수련법 전부가 다 인체의 조화를 목적에 두고 합니다. 기운이 돌아가는 그 기운을 두고.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회음호흡 했을 때 남자들 가장 문제가 되는 전립선 문제 역시 이 회음호흡을 통해서 불균을 그쪽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조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자들 특히 하초병, 자궁근종이라든지 자궁이 생기는 난소 쪽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냉한 기운들이 그곳에 뭉쳤기 때문에 근종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 냉한 기운을 없애는 것이 결국 내단, 붉을 단자, 단전을 만들어서 그 단전에 밭을 잘 갈게 되면은 인체는 항상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 건강과 체력을 혼동을 하시는데요. 오장육부에 내공이 튼튼하면 건강합니다. 속병 안 생기고 골골거려도 100살까지는 갑니다. 문제는 이 체력이 좋고 근육과 골격이 뛰어나다 해가지고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내공이 좋아야만이 건강하다는 거고요. 근육과 골격 비실비실거리고 메가르는 없어도 내공만 있으면은 골골백세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튼튼해지니까.
오늘은 이 음양오행의 기초이론, 그 오행이 인체를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이론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어떻게 내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돌려가느냐 하는 그 방법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5개의 기운을 돌린다 해서 오기신공입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이 이론적인 파트에서 어떻게 목화토금수가 돌아가느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